네, 안녕하세요. Differential Consistent Variation Autoencoder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부산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강민국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이제 WACV라는 곳에서 액셉이 된 논문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Variation Autoencoder는 이제 이미지에 대한 매니폴드 공간을 찾아서 다룰 수 있지만 그 생성된 결과 이미지가 되게 블러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perceptual loss, 그러니까 스타일 트랜스퍼와 슈퍼 레졸루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perceptual loss라는 것을 사용하면 기존의 문제점이었던 블러리한 이미지 결과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제가 이 논문을 발표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또 이제 개념 자체는 이렇게 새로운 것이 없고, 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드만 안다고 하면 논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 논문 그 자체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또 이제 최근에 나왔던 CVPR에서 2018년도에 액셉이 되었던 Perception and Distortion Trade-off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이랑 같이 해가지고 최대한 쉽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생성 모델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성 모델인데, 그 일반적인 생성 모델은 우리가 레이턴트 벡터에서 그것을 이제 디코드에 태워가지고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이제 것을 목표로 삼는데, 우리가 레이턴트 벡터 자체를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으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가지고 디코더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하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문제를 풀어준다고 하면 그 수식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올 우도를 최대화시켜주는 파라메터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제너러티브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이제 노란색 줄을 끄은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Px바 Z를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하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시키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에서 생성하는 이미지인 FZ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또는 이제 리얼 데이터 스페이스인 X 사이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가까워지도록,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이 작아지도록 이렇게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가까워지는 거랑 제너레이션 퀄리티가 안 좋아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A라는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집어 넣어주는 데이터이고, 또 이제 B라는 데이터는 이 A라는 데이터에서 앞부분만 이렇게 없앤 거예요. 앞부분만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준 것이고, 이제 C라는 데이터는 한 픽셀만큼 모든 픽셀을 트랜슬레이션을 시켜준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A랑 B 사이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와 A와 C 사이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렇게 구해보면 A와 B 사이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제 C랑 A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시 A를 한 픽셀만큼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시켜준 거기 때문에 A와 C 사이의 거리가 더 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그 디코더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하고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문제를 풀어준다고 하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가까운 것이 나오도록 이렇게 학습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C라는 데이터가 나와야 이제 정상이지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가까운 B라는 데이터가 나온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스키매틱적으로 그냥 간단히 보자고 하면, 레이턴트 벡터를 디코더에 태워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했더니 원래는 C라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C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가까운 B라는 놈이 나오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앞에서 말했던 구조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 이 골프채를 들고 있는 남자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사진은 지금 골프채 위치가 여기 있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들어올리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 사진은 이렇게 조금 위에 있는 사진인데,
제가 원하는 이제 생성을 하고 싶은 사진은 지금 요 중간에 골프채를 놔둔 그런 사진을 지금 생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한 매니폴드 공간을 찾지 않고 그냥 이제 레이턴트 벡터만 가지고 그 레이턴트 벡터 첫 번째 사진의 레이턴트 벡터와 세 번째 사진의 레이턴트 벡터의 위치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것의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벡터를 찾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제너레이션을 해준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레이턴트 벡터,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대한 이 매니폴드 공간을 이렇게 찾아준 다음에 그 매니폴드 공간에서 중간 위치에 있는 이러한 이제 레이턴트 벡터를 뽑아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해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 골프채 사진 여기고 마지막 골프채 사진 여기니까 좋은 결과는 딱 중간에 있는 결과가 좋은 거겠죠. 그래서 사진을 본다고 하면 중간 사진은 되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생성 모델에 대해서 봤는데 그 생성 모델에서 단순히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용해 가지고 생성을 해준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못 얻었지만 우리가 이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매니폴드 스페이스를 찾아주고 그 매니폴드 스페이스에서 그 적당한 위치를 골라가지고 이미지 생성을 해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발상에서 생긴 것이 이제 베리션 오토인코더라는 이제 방법론입니다. 베리션 오토인코더는 킹마라는 사람이 이제 논문을 내가지고 나왔는데 간단하게 이제 구조를 살펴보자고 하면 X라는 이제 데이터를 넣어줘가지고 그것을 이제 인코더에 태웁니다. 인코더에 태워가지고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렇게 뽑아줘요. 예를 들어서 앵겔을 그냥 뽑았다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아니까 그것을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샘플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이용해가지고 Z라는 이제 레이턴트 벡터를 인풋 이미지에 대한 유의미한 레이턴트 벡터를 이렇게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의미한 의미인 레이턴트 벡터를 마지막으로 디코더에 태워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베리션 오토엔코더의 전반적인 이런 내용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샘플링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편미분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샘플링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백프로포게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리 통계학이라든지 아니 기초 통계학을 배울 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민이 80이고 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뭐 3인 분포로 만들 때 민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만들어주잖아요. 그 방법을 그냥 그대로 쓴 건데 이름만 이렇게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이라고 붙인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데이터 X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 X에 대해서 유의미한 Z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X 데이터에 대한 어트리뷰트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데 Z를 뽑아내는 것이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한 일이니까 우리가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고 뉴럴 네트워크한테 맡겨가지고 시켜보자 해가지고 이제 Q 파이 Z바 X라는 뉴럴 네트워크를 정의해주고 그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원했던 분포랑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방식을 베리셔널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베리셔널 오토엔코더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PR12의 아마 10번째 강의일 거예요. 차준범님의 오토엔코더 베리션 베이즈 강의가 아니고 그 영상에도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영상으로 가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보시면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베리션 오토엔코더의 구조는 앞에와 같았는데요. 이제 그 베리션 오토엔코더의 오브젝트 펑션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자고 하면 총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레귤라이제이션 로스인데 레귤라이제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QZ 바 X와 PZ 사이에 콜백 라이브러리 다이버전스 값이 레귤라이제이션 로스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면 할수록 이 레귤라이제이션 로스가 낮아지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콜백 라이브러리 다이버전스 자체가 이 A랑 B라는 이런 확률 분포가 있으면
그 확률 분포가 같아지면 최소값을 가지고 많이 다를수록 높은 값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가 해주는 최적화는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를 작게 해주는 것이니까 이 사후 분포랑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랑 똑같아지도록,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사후 분포를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 이제 근사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고,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조금만 더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둬가지고 수식적으로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컨스트럭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인풋 데이터가 이제 그 여기 X고요. 아웃풋 데이터가 여기 P인데,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되는 것이고요.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하고, 또 이제 뉴럴 네트워크 자체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콜백 라이브러와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다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이런 수식적인 것을 알고 싶다고 하시면 PR12의 그 오토인코더 베리에이션 베이즈라는 영상을 보시면 아마 수식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약간 시각적으로 또 보자고 한다면, 리컨스트럭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아웃풋 이미지가 얼마나 잘 리컨스트럭션 되는지 이것을 나타내는 척도고,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뽑아주는 이러한 Z 분포를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과 이제 에 근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앞에서 보면 여기서 N개를 뽑아준다고 했는데 2개를 뽑아줘요. 2배를 이렇게 뽑아준 다음에 Z를 뽑아주면 Z의 차원도 2겠죠. 그래서 Z1이랑 Z2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것을 이제 X축은 이제 Z1으로 잡고 Y축을 Z2로 잡아가지고 그냥 이제 스캐터를, 엠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스캐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Q X바 Z 분포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Z바 X군요. Z바 X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Z바 X 분포를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근사시켜준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3시그마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 대해서는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제는 앞에서 말했던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문제점인 블러리한 이미지를 퍼셉션 로스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했다고 했는데, 그 해결을 했는데 그 퍼셉션 로스가 어디서 나온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논문은 또 이제 Understanding Deep Image Representation by Inverting Them이라는 2015년도 CVPR에서 액셉이 됐던 그런 논문인데, 그냥 이 인풋 노이즈가 있어요. 노이즈는 이제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목표는 이 인풋 노이즈를 오리지널 이미지로 복원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 부분은 프리트레인드 된 CNN이에요. 그러니까 뭐 VGG19라고 할게요. VGG19 네트워크인데 웨이트가 고정이 돼 있어요. 일단은 웨이트가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뭐 첫 번째 히든 레이어를 사용해도 되고 두 번째 히든 레이어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생각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히든 레이어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런 X 이미지를 CNN에 인갈해가지고 두 번째 히든 레이어에 대한 피처 맵을 이렇게 뽑아줘가지고 그것을 이제 파이X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리지널 이미지에 대해서도 프리트레인드 된 VGG넷에 인갈해줘가지고 두 번째 히든 레이어에 대한 피처 맵을 파이 제로라고 하면, 이 로스 펑션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요. 그 두 개의 피처 맵 사이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민스케 에러를, 그러니까 로스로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로스를 최소화시켜주는 X를 이제 우리가 찾고 싶어 하는 것인데, 결국에 이렇게
그 피처 맵들의 차이를 최소화시켜주는 엑셀을 찾아보면 오리지널 이미지랑 이제 많이 비슷한 그런 이미지가 나오더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perceptual loss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유래가 됐는데, 그러면 첫 번째 히든 레이어를 써가지고 이 로스를 만들어줘서 이미지 제너레이션 한 결과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처 맵을 사용해가지고 이미지 제너레이션 한 결과랑 어떤 게 다른지를 논문에서도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보고 가자고 하면, 컨볼루션 1번을 이용해가지고 피처 맵을 만들어서 로스를 만든 경우에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되게 잘 됐고, 컨볼루션 2번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게 됐는데 조금 많이 흐린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많이 흐려졌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더 흐려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뒤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정보를 많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읽은 상태에서 이미지 복원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니까 좋은 품질의 이미지가 제너레이션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컨볼루션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컨볼루션 첫 단에서는 로우 레벨 피처를 뽑아주고 이제 뒷단에서는 하이 레벨 피처를 뽑아준다 하잖아요. 그래서 첫 단에서 로우 레벨 피처를 뽑아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 같은 경우에는 하이 레벨 피처를 뽑아주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코는 오똑하다, 입은 크다, 뭐 눈은 뭐 노란 외국 서양식 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입장에서 되게 조금 추상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되게 구체적으로 입의 모양은 뭐 어떻고 크기는 어느 정도 하고 뭐 색깔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면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게 되게 편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컨볼루션 1번이 뒤에 있는 컨볼루션 3번보다 더 좋은 이제 제너레이션 결과를 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이 논문에서 이제 해결책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perceptual loss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제 diffuture consistent variation autoencoder에 대해서 논문을 설명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용어 정리부터 간단하게 하고 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istortion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 perceptual quality란 말이 있는데, 이 용어 정리는 제가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찾은 게 아니고 2018년도 CVPR에서 액셉이 됐던 Perception Distortion Trade-off라는 논문에서 이 논문의 주장을 이제 펼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디스토션이 어떤 거고 perceptual quality가 어떤 거다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reconstruction 된 이미지와 오리지널 이미지 사이에 dissimilarity를 디스토션이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디스토션을 재기 위해서는 민스키 에러나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같은 것을 사용해 가지고 이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perceptual quality 같은 경우에는 그 제너레이션 된 이미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 원본 이미지랑은 관계없이 생성된 이미지 X 햇이 얼마나 자연적인 이미지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perceptual quali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rceptual quality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축도는 이제 다이버전스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 간의 다이버전스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perceptual quality를 측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 내에서 사용하는 잭슨 샤넌 다이버전스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 F 간에서 사용하는 F 다이버전스를 쓸 수도 있고, 뭐 워싱턴 디스턴스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디스토션과 perceptual quality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앞에서 이제 이 논문이 나온 이유가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가 되게 블러리한 이미지 결과를 내가지고 이 논문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왜 블러리한 이미지를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가 생성을 하느냐, 이걸 알아야 이제 그 수정을 해가지고 논문을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가 블러리한 이미지를 내는 이유가 픽셀 바이 픽셀 로스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픽셀 바이 픽셀 로스가 perceptual difference와 그 다음에 spatial correlation을 제대로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블러리한 결과를 낸다고 하는데, 저는 딱 이 부분만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게 좀 헷갈리고
제대로 직관적으로 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조금 더 찾아봤어요. 조금 더 찾아봐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CVPR 논문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민스케 에러라든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평균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민스케 에러는 이제 자주 자연적인 이미지 매니폴드에서 떨어진 결과를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이미지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것을 이제 조금 시각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자고 하면 이 지금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모든 이제 특징들은 다 같아요. 무조건 이제 다른 특징들은 딱 한 개가 이 7의 위치가 조금 다른 거 빼고는 모든 특징이 다 같은 7이 있는데 이 7을 트레이닝 데이터로 해가지고 민스케 에러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가지고 이미지 제너레이션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민스케 에러로 사용한다고 그냥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생성 결과는 이 4개에 대한 평균 값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왜냐하면 이 바깥의 부분은 한 번 더해지는데 안쪽으로 갈수록 여러 번 더해지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갈수록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더해지는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생성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안쪽에는 되게 명확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만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평균을 내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런 블러리한 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픽셀 바이 픽셀 로스가 문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Diffuture Consistent Variation Autoencoder에서는 앞에서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Perceptual Loss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Perceptual Loss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데 어떻게 구하냐면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인풋 이미지를 인코더에 태워가지고 레이턴트 벡터를 뽑아주고 이제 디코더를 태워서 아웃풋 이미지를 이렇게 뽑아줍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랑 똑같죠. 그렇지만 기존의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인풋 이미지와 아웃풋 이미지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정의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시켰던 반면 여기서는 아웃풋 이미지와 인풋 이미지를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VGG넷에 이렇게 인가를 해줍니다. 인가를 해주면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 대한 인풋 이미지의 피처 맵이 있을 거고 아웃풋 이미지에 대한 피처 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두 개의 피처 맵 사이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리컨스트럭션 로스 1번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피처 맵에 대한 인풋 이미지의 피처 맵, 아웃풋 이미지의 피처 맵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리컨스트럭션 로스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계속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더한 것을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 토탈 리컨스트럭션 로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Diffuture Consistent Variation Autoencoder의 경우에는 로스 펑션이 그 매니폴드를 잘 뽑아주기 위한, 그러니까 레이턴트 벡터를 잘 뽑아주기 위한 콜백 라이브러 다이버전스 값이랑 그다음 기존에는 이제 인풋 이미지와 아웃풋 이미지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던 리컨스트럭션 로스 대신에 그 인풋 이미지와 아웃풋 이미지를 프리트레인드 된 VGG넷에 인가를 해줘가지고 만들어지는 perceptual 로스를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로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를 보면 다음과 같고요. 그럼 왜 이제 민스케 에러는 픽셀 바이 픽셀 로스라 가지고 블러리한 결과를 내는 건 알겠다. 근데 왜 perceptual 로스는 그런 결과를 안 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답이 있어요. 첫 번째 답은 뭐냐면 2018년도에 이제 그 앞에서 금방 설명드렸던 그 똑같은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경험적으로 이러한 이제 perceptual 로스가 좋은 결과를 내더라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고요. 이 16번 논문이 이제 perceptual 로스를 사용한 이제 페이페이 교수님과 존슨의 리얼타임 스타일 트랜스퍼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나온 로스가 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결과를 내더라 이렇게 2018년도 CVPR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민스케 에러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경우에는 뭐 한 픽셀만 옆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해도 많은 이제 값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유의미한 피처를 가지고 로스를 만들어주면 그냥 단순히 픽셀 가지고 로스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욱 의미 있는 로스가 되기 때문에 더욱 적당한 이제 척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인데 이거는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 가지고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perception loss가 이제 되게 효과가 좋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perception loss를 구성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쌓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구조를 간단하게 보자고 하면 우리가 이제 베리션 오토엔코더를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해가지고 구성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해가지고 스트라이드 2를 통해서 그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이렇게 낮춰줘서 인코딩을 해주고,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리킬 렐루를 사용해가지고 해주고요. 이제 디코딩을 해줄 때는 DC간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사용해 주는데, 여기서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리얼리스트 네이버를 사용해 가지고 스케일을 2배만큼 이렇게 키워준 다음에 원바이원의 스트라이드를 가진 컨볼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업샘플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뽑아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랑 이제 베리션 오토엔코더랑 그 베리션 오토엔코더의 블러리한 이미지가 왜 나오는지, 그 다음에 퍼셉션 로스가 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는 그 디퓨처 컨시스턴트 베리션 오토엔코더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고 하면, 여기 PVA 같은 경우에는 플랜 베리션 오토엔코더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베리션 오토엔코더를 말하고, DC가는 뭐 그냥 디컨볼루션가 아니고 VAE 1, 2, 3이랑 3, 4, 5는 1, 2, 3번 히든 레이어를 사용해가지고 퍼셉션 로스를 구성해서 만든 베리션 오토엔코더라는 말이고요. 그다음 VAE 3, 4, 5라는 말은 3번, 4번, 5번 히든 레이어를 사용해가지고 퍼셉션 로스를 구성해가지고 만든 베리션 오토엔코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조금만 더 보자고 하면, 그냥 플랜 베리션 오토엔코더의 경우에는 되게 블러리한 결과를 내지만, 베리션 오토엔코더 1, 2, 3 같은 경우에는 눈, 코, 입 같은 경우 되게 잘 제너레이션 하죠. 그리고 이제 베리션 오토엔코더 3, 4, 5 같은 경우에는 눈, 코, 입은 잘 생성을 못 하는데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질감 쪽을 조금 잘 생성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더 보자고 하면,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제너레이션 한 결과인데, 베리션 오토엔코더의 경우에는 되게 블러리하지만 그 1, 2, 3의 경우에는 눈, 코, 입 부분은 되게 잘 생성을 하고, 그 다음 3, 4, 5의 경우에는 머리 쪽에 이 질감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을 되게 잘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진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이유를 생각해보면 1, 2, 3의 경우에는 컨볼루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쓰는 거니까 되게 로우 레벨 피처들을 잘 뽑아내는 그런 커널을 사용해가지고 피처 맵을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이런 작은 부분을 잘 캐치해내는 것 같고, 3, 4, 5 같은 경우에는 더 넓은 부분을 이렇게 봐가지고 생성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텍스처 신테시스 논문을 봐도 저희가 그램 매트릭스를 만들 때 앞단에 있는 컨볼루션을 안 사용하고 뒷단에 있는 컨볼루션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램 매트릭스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컨볼루션을 퍼셉션 로스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전체적인 질감이라든지 이런 걸 더 잘 표현해가지고 생성을 해주고, 앞에 있는 컨볼루션을 사용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제너레이션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 계산에 대한 또 실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건 원래 빼려고 했는데 조금 넣어놓은 이유가 그냥 어떻게 벡터 연산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저는 스마일 벡터, 레이턴트 벡터를 뽑아주는지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읽어봤더니, 웃는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베리션 오토엔코더에 인코더 이제 인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웃는 사람에 대한 레이턴트 벡터들이 뽑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평균 값을 이렇게 구해주고, 마찬가지로 웃지 않는 사람의 사진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인코더에 인가를 해줘서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평균 벡터들 두 개를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사람의 레이턴트 벡터의 평균과 웃지 않는 사람의 레이턴트 벡터의 평균을 빼주면 웃는 것만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레이턴트 벡터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해주는 것이고, 이러한 레이턴트 벡터를 이렇게 조금씩
더해준다고 하면 처음에 이제 무표정이었던 사람이 후에는 이제 활짝 웃고 있죠. 그렇게 웃고 있는 표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또 이제 웃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웃는 벡터를 빼준다고 하면 조금씩 빼줄수록 이렇게 무표정이 되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실험인데요. 마지막 실험은 이제 Facial Attribute Prediction이라는 실험인데 이 논문은 이 실험에서 State of the Art 성능을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 과정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이렇게 여성분이 있는데 이 여성분은 지금 긴 머리에 금발에 그 다음에 여성분이시고 뭐 웃고 계시고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 벡터로 이렇게 인코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턴트 벡터는 이 사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풋 데이터를 클래시파이어인 리니어 소프트 벡터 머신에 이렇게 인가를 해줘가지고 40개의 이제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발인지 아닌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해줄 수가 있고 또 웃고 있는지 아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 뭐 정면을 보고 있는지 이제 왼쪽을 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에큐시가 나올 거고 그 40개의 에큐시를 다 평균한 것을 최종 에큐시 잡아가지고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을 비교한 결과가 다음과 같은데 베리션 오토엔코더 345 같은 경우에는 88.73%로 이제 세계 최고 성능을 냈고 당시에 이제 최고 성능을 낸 거죠. 그 다음에 베리션 오토엔코더 123의 경우에는 86.95%로 이제 조금 낮지만 괜찮은 성능을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베리셔널 오토엔코더 345가 더 좋은 성능을 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 어트리뷰트 자체가 얼굴 전체를 봐야 더 잘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트리뷰트가 있나 봐요. 더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보는 1, 2, 3번보다 더 넓은 곳을 보는 3, 4, 5번에서 더 좋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Diffuture Consistent Variation Autoencoder에 대한 설명을 이제 끝냈고요. 실험까지 다 끝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가 이제 블러리한 결과를 내는데 그 블러리한 결과가 픽셀 바이 픽셀 로스 때문이고 그것을 이제 민 스퀘어 에러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 퍼셉션 로스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많이 개선이 되더라. 이걸 이제 말하고 있는 논문이고요. 제가 이제 이 논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참조했던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가지고 많이 떨었는데 어쨌든 잘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